네, 이번 주에 미국 대선이 있었고요.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에 대한 예습과 복습이 필요한 시간이죠. 오늘도 집중 분석으로 트럼프 2기 시대, 특별히 미중 간의 관계들, 오늘 또 중국이 부양책 기대가 있습니다. 관련된 이야기와 우리 입장에서 투자에 챙겨봐야 될 이야기까지 알아봅니다.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창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중국도 미국 대선에 원하는 결과는 아닐 것 같은데 트럼프 당선 이후에 중국의 반응은 어떨까요? 지금 일단은 공식 반응은 안 하겠죠? 네. 지금 외교부 대변인은 내정 이야기 때문에 다른 말은 안 했죠. 그냥 노코멘트 하겠다라고 했는데 시진핑 주석이 이제 축전을 보냈잖아요. 미국과 중국이 협력하면 세계가 편안할 것이고 우리가 싸우면 세계가 다 피해를 본다. 그것도 그 말의 의미를 딱 이제 함의가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국내에 보면 이 중국은 트럼프를 더 좋아했을 거다 이런 말을 또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보도도 본 것 같은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 아까 우리 나왔다시피 더 강력한 대중 제재가 맞다라고 보고요. 이번에 우리가 미국 대선을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도 중요하지만 상하원이 다 공화당이다라는 게 일단은 중요합니다. 일단은 민주당보다는 공화당이 중국을 더 싫어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기억하기에 타임즈 인터뷰할 때 어떤 말을 했냐면 내가 너무 착하게 굴었다.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더 강력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아젠다 공약집 47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보수 성향의 헤리티지 그 집단에서 나온 그 프로젝트 2025를 보더라도 중국을 전체주의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보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중국은 이제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미 이제 준비가 되어 있던 부분인데 조금 더 이제 속도가 더 빨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트럼프가 이제 관세를 때린다라고 했을 때 중국 대제에서 중국 경제 성장률 부분에서의 이제 지금 심하게는 지금 2% 0.5% 이제 GDP 하락을 좀 보고 있는데 지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오늘 오후에 발표될 지금 이제 경기 부양책이 얼마 나올 거냐 매우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미 지금 중국 자체적인 공급망 구조를 지금 해왔지만 이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고 결국은 이제 수출보다는 이제 소비 중심으로 가기 위한 방향성을 더 강력하게 드라이브로 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에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트럼프 2.0인데요. 1.0에 우리가 이제 기출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2016년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되고 이제 4년 동안의 기간에 중국의 경제 상황이 실제로 그죠? 감정적인 거 말고 실제로 타격이 과연 얼마나 있었는가 평가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할 때 이제 중국에 대한 무역 관세 부분에서 당연히 영향이 있었죠. 분명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수출 감소가 일어났고. 거기에 따라서 중국의 수출에 대한 이 의존도가 확연히 떨어지면서 영향을 받기 시작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중국이 이제 첨단 제조로 이제 자꾸 이제 바뀌어가면서 그까지도 지금 막기 시작했던 동맹국가에 합쳐서 힘을 모아서 이제 제재하는 게 시작되면서 중국은 이제 많은 영향을 받게 됐죠. 사실 코로나로 인한 중국 경제에 영향을 이야기했지만 그 전인 2018년 3월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 500억 달러에 시작을 해서 미국이 제재를 하고 그다음에 중국이 또 보복하고 이게 2018년, 19년 한 6차례 관련해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하면서 중국은 직접 지금 타격을 매우 많이 받았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요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되고 나서 이제 제일 첫 번째 지금 중국이 걱정하는 게 이런 거죠. 일단 들어오자마자 일단은 청구서를 먼저 시진핑 주석한테 내밀 것이다. 이게 이제 2018년도 제가 2019년도까지 한 6차례 정도의 치고 받고 하는 무역 전쟁이 있었는데 그리고 2020년도 1월 15일 날 합의를 했거든요. 중국이 2천억 달러 네 가지죠. 대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원유 이런 것도 사주기로 했는데 코로나 터지는 바람에 못 사줬거든요 다. 그래서 이제 하면 오자마자 내가 다시 돌아왔어. 나머지 거 일단 사고 이야기해. 나머지 다 못 산 거 있지. 일단 문서로 다 있어. 어쩔 거야 이거. 내가 다시 왔잖아. 이거부터 사고. 그러니까 지금 머리가 아픈 거죠. 이거 들어올 때 이 청구서를 먼저 해야 되니까. 그럼 기업들이 사줘야 되는데 기업들은 지금 돈이 잘 없는 상태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지금 딜레마 있는 건 맞다.
체납 고지서가 좀 있군요. 그렇죠, 그렇죠. 미중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뭐 우리도 상당히 그 영향이 있었고 주가도 출렁거리는 측면이 있었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게 소위 투키 티데스 함정, 세계 패권 전쟁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어쨌든 시즌 2인데요. 트럼프 당선이 되자마자 모든 국가에 대해서 관세 10% 매기고 중국에 대해서는 최대 60%까지 매기겠다고 했어요. 네. 이분은 또 우리가 시즌 1에서 본 걸 보면 한다 그러면 또 일단 하잖아요. 예, 그럼 이제 그랬을 경우에 실제로 할 수 있을까 하면 또 중국 가만히 안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예,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이걸 뭐 거의 저는 100% 한다라고 보고요. 예. 그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의 그 가장 큰 이유는 결국 러스트 벨트잖아요. 예. 그 러스트 벨트는 결국은 뭐 일자리가 전부 다 중국산 철강, 자동차 때문에 다 없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할 것인데 이게 우리가 트럼프 2.0이 좀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자꾸 1.0인 트럼프를 자꾸 기억을 하신단 말입니다. 네.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든이 하는 걸 봤기 때문에 네. 바이든이 하고 있는 것을 좋은 건 그대로 가져온다는 겁니다. 공화당이 그거 다 동의를 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1.0을 제발 잊어라. 그러니까 2.0에서는 분명히 그래서 더 강력해지는 거고 이제 그 플러스 이제 우리가 말씀하셨다시피 관세가 들어가는 거다. 그러면 이제 관세 100% 할 것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여러 지금 공약집에서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왔을 때 뭐 상호 경쟁법,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이 적자를 보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 이제 다 관세를 때린다라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보편 일반적인 관세가 지금 미국이 한 평균 3.5% 되는데 10에서 20% 올리는데 중국은 60%까지 더 올린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지금 2023년도로 봤을 때 미국의 지금 무역 적자를 봤을 때 지금 뭐 한 2,800억 달러가 지금 미국이 적자입니다. 네. 이만큼 더 공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사실 뭐 지금 멕시코나 독일, 일본, 우리나라도 지금 한 적자국 순위에서 한 8위 정도 올라가 있는데 우리도 당연히 저는 봅니다. 이렇게 관세를 때려서 이제 메꾸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중국한테는 또 트럼프 때문에 때렸지만 사실 영향을 받았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 제품의 대미국 수출은 이 적자 규모는 더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중국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 걱정은 우리나라거든요. 그래서 중국보다는 지금 좀 작은 규모의 나라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미국의 관세 이게 커짐으로써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든 간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 핵심 산업 규제에 나오는 게 반도체, AI, 양자 컴퓨팅 이런 거잖아요. 네. 최첨단 그 기술에 대한 패권 경쟁은 압력은 뭐 불가피하게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예.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한 영역이고요. 그 이제 컴퓨팅 관련된 거에 빠져 있는 게 지금 그린 테크놀로지, 전기차, 배터리,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우리가 지금 제약 바이오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바이오 안전법도 미국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이 그룹에 있는 산업들은 지금 기존의 바이든에서 트럼프로 그대로 넘어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거는 우리가 여러 번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다시피 이건 그냥 안보의 이슈로 보기 때문에 이미 중국도 이제 미국과의 디커플링을 이제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업 입장이나 보았을 때 고민이 있는 거죠. 미국 주도의 이런 세 가지 영역의 하나는 공급망과 표준, 그다음에 중국 주도의 공급망과 표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오면서 미국과 또 유럽 간의 미묘한 또 이런 또 관계 설정이 되다 보니까 또 유럽 스스로의 공급망과 표준.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식의 전략적, 어떻게 이원화, 삼원화 해야 되는 전략적 측면에서 좀 대비가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트럼프 2기 확정된 상황에서 미중 간의 관계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투자에 뭐 당연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요. 이런 깊은 이야기들을 지금 해주고 계신 거고요. 대만 문제가 이제 첨예하죠. 네. 그리고 이제 기억으로 그 당시 이전에 그 낸시 펠로시가 하원의장 할 때 대만 갔잖아요. 그죠? 네. 긴장 관계 있고 막 그랬고 트럼프는 대만에 대한 시각은 어때요? 예. 이게 좀 거슬러 가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1.0일 때는 그러니까 대만 그때 이제 차이잉원 총통하고 통화도 했거든요. 그 중국 시진핑 주석이 막 뭐 컴플레인을 했죠. 이번에는 통화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축하 메시지를 했는데 통화를
지금 일단은 지금 중국을 뭐 의식한다는 측면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대만을 일단은 지렛대로 활용하려고 하는 게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바이든처럼 이런 식의 뭐 이런 미국과 타이완 간의 관계는 아니겠지만 지금 여전히 지금 미국은 뭐 어쨌든 중국이라는 걸 견제하기 위해서는 타이완이라는 중요한 지렛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활용도가 높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생각하실 때, 야, 이렇게 대만 이슈가 그러면 과거에 바이든처럼 트럼프가 이렇게 조금 똑같이 대만을 지금 너희도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무역 적자 그러게요. 해당되는 부분들이 TSMC 겨냥해서 더 살아. 아니면 내가 예전 뭐 정말 이렇게 계속 지켜주고 뭐 이렇게 해줄 수는 없다라는 압박을 가할 거라는 얘기. 그럼 대만은 분명히 또 살 겁니다. 살 거기 때문에 이슈에 대해서 그러면 또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계속 그거에 대한 부분에서 계속 이제 훈련을 할 것이고 이 대만의 이슈가 지금 요뿐만이 아니라 지금 2027년도도 같이 끼어 있는 겁니다. 시진핑 주석의 4기가 연임이 되는.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그 시진핑 입장에서는 해리스를 원했지만 트럼프에 있으면 또 좋은 점을 찾는다라면 그렇죠. 대만 부분에서는 약간의 구멍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고 그렇죠. 판단을 해서 이제 2020년도 그 시간을 보면서 이제 좀 관망을 하겠죠. 네. 예. 그럼 거기에 따라서 트럼프도 알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지렛대 부분들을 활용하면서 중국을 계속 지금 견제하는 시기. 중국과 타이완의 양안 관계는 악화될 가능성도 있고 이 문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지정학적으로도 그렇고 뭐 오늘 그 얘기를 크게 다루기에는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오늘은 전체적인 트럼프 2.0에서 미중 관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오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 부양책을 몇 차례 내놨고 오늘 또 추가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부양책을 기대하고 있고 뭐 전인대에서의 부양책. 근데 전인대가 원래 봄에 3월에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전인대 하죠 이번에? 전인대가 전국 인민대표대, 그러니까 우리의 국회. 예. 그건 3월 달에 하는 양에는 전국에 있는 정말 한 5천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모이는 네, 부분들이죠. 그야말로 전인대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지방 대표, 군인 대표, 예. 기업 대표 다 모이는데 그게 다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달에 한 번씩 그 서열 순위로 해서 이제 두 달에 한 번씩 이제 상무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거죠. 그게 이제 요번에만 10월에 모이는 게 아니라 원래 두 달에 한 번씩 그렇죠. 정기적으로 일종의 모이는 상임위원회 거예요? 같이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뭐 다 모이는 게 있지만 두 달에 한 번씩 상임위원회처럼 하는 것처럼 중국에서는 상무위원회라고 하는데 모이는 거죠. 왜 모이냐? 이런 얘기를 박 교수님 아니면 누가 해주시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네, 이번에 그러니까 전인대 그렇기 때문에 전인대라는 건 법을 그러니까 법을 집행 입법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 사이에 새로운 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통과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통과시키려면 두 달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보통은 짝수달이 하고 그 마지막 그러니까 짝수달 하반기에 하는데 네. 이번에 원래는 10월 말에 해야 되는데 왜 갑자기 또 연기됐지? 이렇게 해서 이게 트럼프가 되느냐 해리스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경제 부양책을 얼마 쓸 거냐를 조금 더 지켜보려고 한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데 일단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지난 8월 달도 조금 연결해서 9월 달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답은 있다. 이번에 트럼프가 되느냐에 따라서 돈을 더 풀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이제 관세가 되면 수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내수를 돌려서 소비 기여도를 올려야 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잠시 오후에 이제 얼마를 풀 것이냐. 요게 이제 핵심인 부분들이 크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뭐 기대 지금 하고 있고요. 시장과 정부 간에 계속 지금 밀당 줄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은행에 지금 잠자고 있는 돈이 지금 최근까지 제가 한번 데이터를 봤는데 지금 올 9월까지 위안화 저축 잔액이 지금 중국 은행에 잠자고 있는 돈이 한 5경 8천조 정도 됩니다. 네. 5경 8천조. 와닿지 않네요. 네. 5경 8천조 우리 돈으로 됩니다. 그 중에 우리가 개인들이 갖고 있는 게 한 2경 8,400조 정도 됩니다. 그 돈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올 1월 달 대비해서 또 한 1,900조가 또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소비 심리를 해서 소비를 키워서 해야지만 지금 수출은 하락된다고 봤을 때 이걸 하기 위해서 돈을 더 풀어야 된다는 게 시장 관건인데 10조 위안은 제가 볼 땐 쉽지 않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었습니다. 네. 이거 이제 부양책에 대한 것들은 크게 기대를 너무 기대는 하지 말라는 말씀인가요? 제가 그럼 그 이야기 설명 좀 더 드릴게요. 그럼 그러면 부양책에 대해서 얼마를 풀할 것이냐? 네. 지금 제가 볼 때 10조 위안은
지금 결국은 아까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마지막에 승인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정부에서 하면 국회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죠. 네. 여기서 승인을 하는 게 했고 지금 오늘 오후에 발표를 하는데 그 금액이 한 제가 10조 위안은 힘들다. 그거는 이제 일단 11월 달이 중국의 소비 시즌이고 관군제가 있기 때문에 또 관망을 하고 안 되면 12월 달에 중앙경제 공작회의를 통해서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돈은 총알은 만들어 놨다. 하지만 지금 당장 풀기에는 여러 가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단은 10조 위안의 전반의 방향성에서는 이게 내년과 내후년까지의 방향성에서 지방 부채를 좀 해결해 주는 측면 돈과 부동산 문제 하는 부분에서 좀 나눠서 하고 이번에 오늘 이제 오후에 발표된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때 한 3조 위안 정도의 규모의 범위에서 조금 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또 좀 실망감이 있을 수도 여기서 있겠네요. 넘어가면 서프라이즈라고 저는 봅니다. 관련한 중국의 사실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국내에는 이제 내수 소비 쪽이기 때문에 제한적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중국의 부양책 효과 얼마가 됐든 간에 그 다음에 또 미중 간의 트럼프 2.0에 따라서 우리 경제는 사실 낀 상태가 됩니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그 영향. 이게 지금 두 가지 변수가 같이 있잖아요. 좀 매우 복잡한 함수 관계가 있습니다. 이걸 좀 간략하게 또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부양책의 효과, 그다음에 트럼프가 됐을 때 또 미중 관계 속에서 지금 우리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고 할 때 일단 우리 중국이란 나라를 중심해서 좀 우리의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했을 때 일단은 부양을 안 할 수밖에 해야 되고 그 규모가 분명히 풀릴 것이다. 그다음에 저는 이제 지난 지금 이번에가 지금 5차라고 보고 4차 부양책까지 발표된 걸 봤을 때 9월 24일 날 1차 병이 났을 때 확실히 조금 내구 소비재에 거래가 일어났고 매출이 일어나는 건 당연합니다. 그 그래프를 보면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씩 보이고는 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이제 돈을 더 풀고 이랬을 때 일단은 당연히 중국 소비 시장은 조금씩 분명히 좋아지는 건 맞을 겁니다. 짧은 시간 힘들겠지만 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가 봐야 될 게 투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소비주들은 당연히 올라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나 철강, 화학 이런 부분에서는 결국 돈이 흘러 들어간 측면에서 단계적 영향으로 우리의 대중국 수출은 늘어날 수 있다. 그건 분명해 보이고요. 미국 관련해서 보면 결국 미국이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완전히 공급망이 분리되기 때문에 중국의 제약, 바이오나 이런 기업들이 자꾸 이제 한국한테 또 관련된 제재 대상 분야에 있는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 러브콜을 보낼 겁니다.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할 겁니다. 또 우리한테 자꾸 붙으려고 할 겁니다. 이걸 우리가 레버리지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중국 정부는 혹은 중국 기업들은 계속 우리하고 뭘 좀 해보려고 하고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그럼 그것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비즈니스적으로 도움을 활용을 할 것이냐를 지금부터 고민을 좀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대기업이 지금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트럼프 2.0은 확연히 나눠지기 때문에 중국 내수용과 뭐 미국 할 수 있는 부분들 정말 이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거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좀 철저하게 전략을 좀 짜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 그 트럼프 2.0 미중 간에 보이는 갈등 점화가 미칠 영향뿐만 아니라 투자자 입장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될지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물론 어렵고 부담스럽지만 그 틈을 이용해서 분명히 또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주목하자고 하셨고요. 오늘은 역시 트럼프 2.0에 따른 미중 간의 관계를 이제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인사이트를 주셨고요. 추후에 좀 세부적인 항목을 좀 압축해가지고 분석하는 시간 이후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